9기아 5경기, 1야 6경기. 자, 주간 이제 1야가 시작한 이후로, 어제하고 아랫게 다 들어왔고, 오늘도, 야구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1야부터 해야 되겠죠, 1야부터. 1야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가, 한시에 있습니다. 니오넴하고 라쿠텐 경기. 자, 이거 첫날에 이제 이거 개막전 때 니오넴 언더랑 한국 마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니오넴이 프렌을 못했어요. 프렌이 좋아 보이는 게 뭐 맞긴 맞았는데 역시나 뭐 니오넴은 빠따가 칠 애들이 없어요. 1차전 때 3대1로 라쿠텐 승리를 가져왔고 자, 오늘 우아사와하고 타키나카 료타가 나옵니다. 우아사랑 타키나카 료타. 우아사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인 니오넴 에이스였다가 작년에 조금 부진했죠. 작년에 152이닝 동안 방어율이 3.38.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점이 넘으면은 그다지 크게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국내에서 3점대 방어율이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야는 워낙 투고 타자기 때문에 2점대 방어율 수두룩하기 때문에 3.38이면 조금 우아사 명성에 비해서는 좀 높았고 작년에 홈에서 그래도 95이닝 동안 2.37 방어율이 괜찮았죠. 그리고 작년 맞대결 성적 홈에서 5이닝 동안 무실점 라쿠텐한테 강했고 자 타키나카 료타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래도 작년에 기회를 좀 받았는데 역시나 좀 역부족입니다. 근데 역부족인 게 4점대 방어율 가지고는 아무리 니오넴 빠따가 조금 니오넴 빠따가 곤도도 빠지고 지금 7회들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작년 78이닝 동안 4.62 그리고 상대 전적은 좋은데 원정에서 한번 나와서 6이닝 동안 6피안타 2볼넷 2실점 했겠죠. 방어율 3점이면 6이닝 동안 방어율이 3이면 2실점 했는 거고 6이닝 2실점이면 퀄리티 스타트고 엔비드님도 어서 오십시오. 준수하게 던진 거 맞습니다. 준수하게 던진 거 맞는데 자 오늘 경기도 어쨌거나 우아사와 같은 경우에는 한 6이닝 7이닝 동안 한 1, 2실점 정도 보는데 역시나 니오넴 빠따가 문제입니다. 니오넴 빠따가 문제고 그래서 타키나카 료타 같은 경우에도 방어율이 좋진 않지만 오늘 기준점 6.5 준 것도 오늘도 솔직히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투수로만 보면은 오바 쪽이 맞는데 워낙 니오넴 빠따 1차전에서 보여줬듯이 7회들이 없습니다. 기요미야 같은 경우에 2루타 치고 했지만 걔 한 방 아니면은 니오넴은 좀 어렵다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야구는 투수 노름이니까 선발 싸움에서는 분명히 니오넴이 해볼만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니오넴 프렌 정도 보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패스를 해야 되는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쿠텐 세용병이 그날 2점짜리 홈런을 쳤어요. 제가 프랑코라고 메이저 통산 그래도 홈런이 130개 친 애라서 분명히 걔가 보니까 맞추는 재주는 있더라고. 파워도 있어 보이고 그날도 역시나 데뷔전인데 홈런을 하나 날렸고 그래도 홈런을 여기 투수전 가더라도 한방 싸움에서 그래도 라쿠텐이 7애들이 있지 않나. 프랑크도 그렇고 아사무라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친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투수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니오넴 프렌 정도로 본다. 요거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백장이도 어서 오십시오. 자 다음 경기는 요미우리하고 주니치입니다. 어제 제가 주니치 프렌은 가서 먹었죠. 주니치 프렌이랑 야쿠르트 승이랑 푸시 형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흥국 마행 그렇게 세 프로 가가지고 먹었는데 오늘 이제 포스터 그리핀이랑 주니치는 와쿠이 라쿠텐에 있던 와쿠이가 이게 주니치로 이적을 해가지고 오늘 첫 선발로 나옵니다. 첫 선발로 나오는데 일단은 요미우리도 어제 나카타 쇼가 큰 거 하나 쳐줬죠. 그리고 오카모토가 친 타구가 담장 앞에서 잡히는 바람에 기세가 주니치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따라 붙어서 역전할 수는 있었는데
어제 주니치 봤다고 웬일로 좀 터져서.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타일러 비드 걔는 볼질하고 장타 허용률이 하고 이런 게 좀 높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포스터 그리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던지는 거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완에 최고 구속이 155km 정도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통할 가능성은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작년에 얘는 근데 MLB 그 성적이 뭐 거의 없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이 8이닝 던진 게 다하고, 8이닝 던진 것도 그 중에 7피안타 5볼넷. 8이닝 동안 볼넷이 5개면 얘도 볼질 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볼질을 한다는 소리고, 뭐 볼질을 해버리면 1야에서는 통하기 힘들어요. 뭐 철저하게 뭐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노리는 공만 치기 때문에, 워낙 선구안이 좋기 때문에 일본 야구 타자들은 볼질을 해버리면 좀 버티기 어려워요. 버티기 어려운데, 이제 와쿠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와쿠이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전성기 지났죠. 전성기는 한참 지났는데, 뭐 주니치 왜 야나기하고 오노유다이하고 다카시 히로토 이런 좋은 투수들 많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상 외의 선발을 뭐 내세웠는데, 작년에 와쿠이가 56이닝밖에 안 던졌죠. 56이닝에 뭐 50피안타, 볼넷 10개, 방어율 3.54. 얘 뭐 많이 던져봐야 한 6이닝 정도 던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어제 주니치가 뭐 어제 주니치 프레를 갔지만 뭐 역배까지 주니치가 했지만, 오늘 포스터 그리핀 얘가 볼질만 초반에 볼질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오늘은 요미우리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거 와쿠이 가지고 또 요미우리 타선을 견디긴 좀 힘들다 보고, 뭐 그래도 뭐 오늘 타력 싸움을 한다면 요미우리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요거 요미우리 승. 언어바는 오바 쪽이 맞는데, 이거 뭐 또 뭐 6.5 주니까 7.5 줬으면 오바 쪽 한번 가보겠는데, 6.5 주는 거는 또 어제 또 빠딱 터졌으니까 또 하루 또 죽을 수가 있어요. 또 주니치도 그렇고. 어쨌든 한방 싸움에서 역시나 요미우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요거 타력적으로 보고 요미우리 승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야쿠르트하고 히로시마는 어제 역시나 히로시마 지금 맥브로미나 뭐 니시카와나 이런 애들 말고는 7애들이 없어요. 히로시마도 지금 7애들이 없고, 역시나 야쿠르트 어제 무라카미가 선제 투런을 날려줬죠. 선제 투런을 날려줬고, 자, 오늘 딜런 피터스 얘도 올 시즌 뭐 처음 영입한 용병인데, 그래도 야쿠르트가 영입은 그래도 투수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좀 해왔어요. 임창용 때부터 좀 괜찮게 해왔는데, 근데 야, 평균 구속이 145km밖에 안 나와. 145km밖에 안 나오고. 자,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뭐 주로 불펜으로 나와서 뭐 39.1이닝 동안 5승 2패 4.58. 뭐 메이저리그에서 한 4.58을 기록했으면 그래도 뭐 1레에서는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할 확률이 좀 있긴 있는데, 얘도 뭐 던지는 거 한번 봐야 돼. 던지는 거 한번 봐야 되고. 도코다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히로시마 뭐 거의 리그 초반에는 에이스 역할을 하다가 후반 가서 좀 털리긴 털렸어요. 후반 가서 좀 털리긴 털렸는데, 뭐 작년에 뭐 114이닝 동안 87안타, 그리고 볼넷 28개 2.84 뭐 괜찮았고, 야쿠르트 맞대결에서 뭐 15이닝 동안 뭐 5.40 좀 좋지 않았지만, 야쿠르트 원정 가서는 그래도 6이닝 동안 안타 7개, 볼넷 1개, 뭐 좀 WHIP는 좀 높았지만 그래도 실점은 1점밖에 하지 않았다. 1.50, 6이닝 1실점,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선발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역시나 이 경기도, 오늘 처음 던지는 딜런 피터스 피칭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7.5, 도코다기 때문에, 오바 쪽이 일단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히로시마가 점수를 보태줘야 돼요. 딜런 피터스가 한 6이닝 3실점 하고, 히로시마 도코다가 뭐 한 6이닝 3실점 2, 3실점 하고, 결국에는 뭐 불펜 가서 한두 점 주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오바 쪽이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역시 타격에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야쿠르트 승 쪽, 야쿠르트 승에 오바 쪽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새 용병이 나오는 경기들은 1야도 그렇고 9야도 그렇고 한번 봐야 됩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요 경기도 뭐 오늘 야쿠르트 승이 확 땡기고 그런 경기는 아니고 오바 쪽을 한번 가볼 만하지 않나, 요 정도 그렇게 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신하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 오늘 또 어제 요코하마 프렌을 봤는데 어제 요코하마 프렌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또 점수를 못 냈어요. 5대 3까지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6대 3으로 경기를 내줬어요. 그것도 9회에 또 따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오늘 아키야마하고 그셀만 나오면 그셀만 같은 경우에는 얘도 계속 불펜으로 나왔죠. 작년에 불펜으로 나왔고 뭐 20.1이닝 동안 방울 2.66 그리고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뭐 그나마 뭐 불펜에서는 그래도 잘 던졌고 아키야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부상 때문에 후반에 이제 던진 이닝이 얼마 수치가 얼마 안 됩니다. 23이닝 동안 29피안타 3볼넷 5.48 23이닝 동안 32명의 타자를 내보낸 거는 WHP가 굉장히 높다는 수치죠. 뭐 그러니까 올 시즌 이제 재기를 노리는데 자 작년에 요코하마 두 번 만나서 7이닝 동안 9피안타 1볼넷 방어율이 7.71 요코하마 타선 상대로 약점을 좀 보여줬죠. 어려움을 좀 보여줬고, 오늘 경기도 결국에는 어제 한신 빠따가 좀 터졌어요. 근데 끝에 요코하마가 따라갔기 때문에, 요코하마 프렌 정도를 보는데, 왜? 아키야마가, 작년에 요코하마 상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요코하마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요것도 요코하마 프렌. 그리고 어제 타선이 터졌고, 오늘 뭐 양팀 투수들, 봤을 때, 뭐, 그래도 6.5면은, 요것도 오바 쪽이 맞지 않겠나. 오늘은, 어제 한신이 초반에, 이시다 켄타가 무너지는 바람에, 한신이 뭐 점수를 좀 냈지만, 오늘은, 반대로, 요코하마가 충분히 아키야마를, 공략할 수 있다고 보고, 요 경기는, 요코하마 프렌의, 오바죠.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버하고 오릭스는, 디트리트 엔스랑 야마자키 사치야. 야마자키가 나옵니다. 자, 엔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MPB 데뷔를 해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도 2.93 뭐 거의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긴 했는데 뭐 이닝수도 먹어주고 122이닝 동안 뭐 104안타 볼넷 45개 볼질은 좀 합니다. 볼질은 좀 하는데 그래도 2.93면은 뭐 준수하게 데뷔를 했고 특히나 세이브 홈에서 60이닝 동안 뭐 1.80 괜찮았고 상대 전적도 홈에서 6이닝 3피안타 1실점 잘 던진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몸이 째진 노선수 오늘은 세이브 쪽 봐야 되지 않나. 어제 세이브가 불펜이 막강했죠. 타이라하고 그 뒤에 그 마무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갑자기 자, 근데 올 시즌에 타이라가 불펜으로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올 시즌에 일본에서 가장 막강한 불펜이라고 중간 개투라고 볼 수 있는 타이라가 이제 선발로 전환했어요. 선발로. 걔가 그래서 WBC에 불펜으로 뽑혔는 거를 이제 거절을 했죠. 이게 선발 전환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WBC 참가도 안 했습니다. 타이라가 이제 선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불펜이 조금 어제 불안했죠. 역시나, 어제 2대1로 끝낼 수 있는 거를, 결국에 연장까지 끌고 가서 3대2로, 경기를 내줬고, 자,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3.2이닝 동안 방어율 3.20, 그냥 보통 그랬고, 근데 원정에서 성적이 괜찮았죠. 방어율이 2.45. 자, 상대 전적 보면은, 5.84, 그리고 세이브 원정 와서 10.2이닝 동안, 5.06, 약점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스가, 작년 같은 모습만 보여주면 한 6이닝, 2, 3실점 정도만 해주면 오늘도, 세이브가, 비빌만한 경기다. 왜? 세이브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이브 프렌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투수 싸움에서 상대 전적에서 상성상 엔스가 뒤질 게 없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야쿠르트에 무라카미가 있으면 세이브에는 야마카와가 있습니다. 야마카와가 하나 쳐줄 때 되지 않았나 오늘 그렇게 보고 요거 세이브 프렌 쪽 그렇게 보고 1라 마지막 경기 소뱅하고 지바 롯데 이거 솔직히 후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이닝수는 많지 않지만 60.1이닝 동안 1.04 자완에 굉장히 빠른 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하고
그리고 지바롯데 맞대결에서도 7이닝 동안 1.29 그리고 소뱅홈에서 3.1이닝 동안 방어율 0.00. 타네이키 같은 거 타네이치라고도 하고 타네이키라도 하는데 얘는 재기를 노리네요. 재기를 노리는데 뭐 작년에 볼 게 없는 게 뭐 성적이 3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어. 3이닝밖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경기를 지켜봐야 되고. 자, 이닝 수를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제도 보셨듯이 결국에 한 방은 소백입니다. 지바롯데 지금 7애들이 없어요. 마틴이나 레어드 이런 애들도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없어. 7애들이 없습니다. 지바롯데는. 그리고 소뱅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곤도라든지 아스투디아 얘도 아스투디오 걔도 한 방을 갖춘 애고. 역시나 작년에 야나기타가 조금 부진했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자기 몫을 하지 않을까. 물론 나이가 이제 야나기타도 이제 40에 가까이 30대 중반을 넘어섰죠.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타격 싸움이나 작년에 후지 모습을 봤을 때 이걸 또 소뱅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지바롯데가 어제 지바프레를 내가 본 게 지바롯데가 작년에 소뱅 홈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봤는데 결국에는 7회들이 없기 때문에 리오넴하고 또 비슷한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점수를 내야 프레를 하든 이기든 그렇게 할 건데 워낙 타선이 치준애들 없기 때문에 요거는 소뱅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요거 소뱅승 하고 1년을 마무리하고 바로 국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국야 경기. 자, 두산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라울 알칸타라. 마이애미에 샌디 알칸타라가 있으면 두산에는 라울 알칸타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댄스트렐리가 오늘 개막전 선발로 나옵니다. 자, 작년에 양팀 맞대결 때 거의 호각세였습니다. 8승 1무 7패로 두산이 간신히 1승이 앞섰죠. 1승이 앞섰고, 자,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2시즌 동안 한신에서 뛰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성적이 없고 20시즌 그때 알칸타라가 최고조를 찍을 때 성적이 198.2이닝 먹어주고 방어율 2.54 굉장히 잘 던졌죠. 우리나라 거의 에이스 역할을 했고, 자, 20시즌 성적밖에 지금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시즌 상대 성적이 29이닝 동안 3.41. 그거 다 롯데 원정 가서 그렇게 했는 거고. 자, 댄스트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걔가 퇴출 당하는 바람에 대체용병으로 또 영입이 됐죠. 대체용병으로 영입이 됐는데 22시즌 성적이 62.1이닝 동안 2.3을 잘 던졌고, 작년에 잠실 원정 가서 6이닝 동안 5피안타 3볼넷 그나마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 해줬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해줬고, 레일리는 이제 워낙 몸값이 높아서 한국 못 옵니다. 레일리는 워낙 이제 몸값이 높아서 한국 못 오고. 자, 요 경기 이승엽 감독의 정규 시즌 데뷔전이죠. 데뷔전이고, 자, 레리 서튼 감독도 올 시즌 이제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왜? 성민규 단장이 다 죽어왔어. 방출해낸 애들 다 된 애들 다 죽어왔습니다. 롯데는. 다 1년씩 계약해주고, 거기 누구야? 두산에서 버린, 안건수까지 이제 죽어왔기 때문에, 올 시즌 어쨌든 성적을 내야 돼. 어쨌든 성적을 내야 레리 서튼 감독이 재계약을 하든, 다른 감독이 오든 그렇게 되겠죠. 자, 오늘 경기는, 이승엽 감독이 취임하면서 양의지를 선물로 줬죠. 두산에서 FA 선물로 줬고, 자, 그리고 롯데도 유광남을 영입했습니다. 워낙 롯데도 포수 쪽에서 약점이 있던 구단이기 때문에 성민규 단장이 LG에서 유광남을 영입을 해줬고, 포수 싸움은 그래도 양의지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유광남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준수한 포수고. 자, 오늘 경기는 결국에는 알칸타라가 우리나라 이제 다시 복귀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범 경기 때는 괜찮았어요, 역시나.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통할 만한 구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도 무난하게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댄스트렐리도,
뭐 댄스레들이 얘도 뭐 시범 경기 때는 좀 부진했는데 뭐 그래도 워낙 우리나라 야구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좀 뭐 그래도 뭐 기대는 된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늘 뭐 싸움은 오늘 싸움은 결국에는 알칸타라가 그래도 댄스트레이드가 좀 낫고, 자 롯데나 두산이나 그래도 작년에 두산 정철원이라는 그래도 좋은 중간 개투를 또 했고, 홍건희도 뭐 나름 준수하고, 일단은 불펜 싸움 가면은 물론 롯데도 뭐 최준용이라든지 김원중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뭐 있긴 있죠. 뭐 불펜도 좀 뭐 비슷하긴 한데, 김원중이 그 뭐야 WBC 그 경기 봤을 때는 좀 불안하긴 불안해요. 좀 불안하긴 불안하고, 오늘 경기 솔직히 이거 두산한테 1.69를 줬으니까 거의 1.7이죠.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두산 미라클 두산 오늘 개막전에 이승엽 감독한테 첫승 개막전 선물을 하지 않을까. 두산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두산도 이제 페르난데스가 나가고 로하스를 영입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컨택도 있고 오히려 장타력은 페르난데스보다 낫고, 뭐 결국에는 뭐 롯데도 이제 이대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그게 또 관건이고 올 시즌 관건이고, 뭐 이대호가 빠진 롯데 두산이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두산 승 오늘 두산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두산 승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산 승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하고 기아도, 자 어쨌든 김광현이 나오는데, 김광현이가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뭐 나이가 있어도 역시나 뭐 우리나라 뭐 최고의 자완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작년에 기아 상대로도 16.2이닝 동안 방어율 1.6이 잘 던졌고, 오늘 이제 기아가 새로 합류한 용병 숀 앤더슨이 나오는데, 얘도 시범 경기 존나 잘 던졌습니다. 15이닝 동안 10피안타 5볼넷, 볼넷이 좀 많았어요. 볼질이 좀 한데 그만큼 또 삼진을 잡는 능력은 있고, 시범 경기에 15이닝 동안 방어율 1.2, 뭐 성공적으로 시범 경기에서는 뭐 던졌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성적이 21년도에 방어율 8.49, 22년도에 1이닝 동안 피안타 4개 맞고 방어율 18이죠. 18. 결국에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온 거죠. 우리나라 온 건데, 작년 양팀 맞대결 8승 8패 동률입니다. 기아가 신세계 만나면 잘 비벼요. 신세계 만나면 잘 비빕니다. 이거 오늘 뭐 신세계 승 솔직히 별로 안 땡겨서 배팅에 제외를 했습니다. 신세계 승을 보는데 왜? 그래도 뭐 김광현이고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방어율이 시범 경기 1.2라도 솔직히 얘가 제구가 좀 불안해. 15일 동안 볼넷 5개면 제구가 좀 불안하다고 봐야 돼. 제구가 좀 불안하고, 오늘 신세계 타자들이 뭐 조금 지켜보고 한다면은 뭐 오늘 또 신세계가 추신수가 또 시범 경기 때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뭐 저기 누가 라가레스 나가고 또 새 영입한 용병도 뭐 라가레스보다 또 더 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오늘 이거 첫 경기 두산하고 신세계는 정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뭐 신세계도 작년 우승팀이고 개막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김광현이가 이닝수를 그렇게 많이 먹여주지는 못해요. 작년에도 그렇듯이 이닝수를 뭐 7이닝까지가 거의 한 6이닝에서 끝난다고 보면 되는데, 신세계도 이제 뒷문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물론 김택형이는 저기 갔죠. 군대 갔죠. 군대 갔는데 나머지 뭐 서진용부터 시작해서 뭐 최민준 뭐 나온 애들 있잖아. 뭐 노경은이나 뭐 이런 애들 나올 건데, 얘들도 뒷문이 불안하고, 오히려 뭐 뒷문은 장현식이 이제 복귀를 했죠. 정혜영이 있는 기아가 신세계 마무리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 나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일단 그래도 신세계가 뭐 일반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요 경기는 좀 패스하는 게 맞지 싶어요. 앤더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투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삼성하고 NC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이 경기가 참 재밌습니다. 지금 2시에 이 경기를 볼 건데, 자 삼성 역시나 뷰캐넌이 나오고 NC는 에릭 패디를 메이저리그를 자주 보신 분들은 에릭 패디를 아실 겁니다. 워싱턴에서 5선발을 했고 시범 경기 때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12.2이닝 동안 7피안타 2볼넷 방어율 0.71, 12이닝 동안 탈삼진이 12개. 뭐 굉장히 강력한 구위를 보여줬죠. 뭐 역시나 뭐 메이저리그 현역 5선발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충분히 통하고도 남을 거고, 뷰캐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NC 상대로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20.2이닝 동안 방어율이 1.31, 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일단은 NC는 양의지가 나가고 이제 박세혁이 그 자리를 메꿔야 됩니다. 메꿔야 되는데 메꾸기는 좀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고, 역시나 삼성은 올 시즌 오승환이 부활을 해야 돼. 오승환이 어쨌든 마무리를 올해도 맞기 때문에 부활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뷰캐넌하고 에릭 패디하고 둘 다 호투를 했을 때 역시나 불펜 싸움 가야 됩니다. 불펜 싸움 가는데 NC도 불펜이 뭐 그닥 뭐 김시훈하고 이런 애들 나오는데 불안하죠. 근데 삼성도 올 시즌에 최충현하고 좌우 이승현하고 우규민하고 오승환은 이런 애들이 잘 해줘야 작년보다 풍자분님 어서 오십시오.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낼 건데, 솔직히 시범 경기의 9위에만 보면 솔직히 오늘 이거 NC가 솔직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물론 삼성이 시범 경기 때 2위를 하고 하나가 1위를 하고, 삼성이 시범 경기 때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늘도 뭐 중견수에 이성규 나올 거고, 뭐 우익수에 구자욱, 좌익수에 피렐라, 그리고 1루수 오재희, 2루수 김지찬, 유격수 이재현, 3루수 뭐 이원석, 포수 강민호,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결국에는 오늘 에릭 패디의 공을 공략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작년에 팀 맞대결 때 NC가 삼성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릭 패디의 호투를 보고, 요거는 NC 프렌, 그리고 7.5 기준 언더가 역배죠. 근데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땐 저득점 경기가 맞지 않을까. 코크도 소시고, 이 경기는 저득점 경기가 7.5라도 저득점 경기가 맞을 것 같아요. 요거 NC 프렌의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크야, 어서 온나. 자, 벤자민하고 켈리 나옵니다. KT하고 LG하고. 오늘 많이 볼게 LG 쪽으로 많이 볼 수. 왜 켈리가 KT한테 굉장히 강했고, 물론 벤자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LG 만나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4이닝 동안 7피안타 방어 6.75. 배팅 이거 2시 경기를 했으니까 저 1시 50분까지 하시면 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자 켈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LG의 원투펀치도 굉장히 강하죠. 켈리하고 플러코 강하고, 뭐 KT도 올 시즌에 벤자민하고 보슐서, 데스파이네는 연당님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데스파이네가 퇴출당하고 보슐서를 영입했죠. 근데 이제 벤자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아시다시피 이닝수도 먹어주고 뭐 굉장히 뭐 잘 던진 투수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 켈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매년 그랬어. 켈리의 그거 문제점은 슬로우 스타터야. 아직 켈리 오늘 첫 등판 솔직히 그동안에 슬로우 스타터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좀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벤자민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작년에 맞대결에서도 뭐 근소하게 LG가 우위에 있었지만 9승 7패, KT도 LG 만나면 잘 비볐습니다. 잘 비볐고, 오늘 이 경기도 홈 쪽으로 KT 프렌 쪽 벤자민이 켈리한테 뒤처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이 경기 KT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키움하고 하나. 이 경기는 뭐, 자, 이거 키움 쪽으로 많이 볼 겁니다. 결국에는 키움이 유리한 경기긴 한데, 자, 하나의 버치 스미스. 안우진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 넘버원 투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자, 버치 스미스 얘가 누구냐? 얘가 세이브에서 불펜으로 나왔다가 선발로도 나왔다가 뭐 왔다리 갔다 했던 애. 결국에는 일본 야구에서는 크게 뭐 성공을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통할 만큼의 구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범 경기 때도 12.2이닝 동안 뭐 방어율 1.42, 12.2이닝 동안 탈삼진이 15개. 1선발로 나올 볼만 하죠. 1선발로 나올 볼만 하고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통할 겁니다.
충분히 통할 거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키움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요 경기도 언더쪽 흐름이 맞고, 일단 7.5라도 언더쪽 흐름이 맞고, 버치 스미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통할 가능성이 높고, 시범경기 1위가 하나입니까? 하나가 시범경기 때 그 타격이 좀 어마무시했어요. 노시안 같은 경우에 지금 시범경기 때 뭐 굉장히 뭐 좀 잘 치고, 그리고 하나도 타자를 세이브해서 될 것 같았어요. 투수 용병도 세이브해서 될 것 같고, 타자 용병도 세이브해서 될 것 같습니다. 오그레디 같은 경우에는 컨택은 좀 떨어지는데 워낙 파워가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터크만보다는 많은 홈런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 뭐 오선진도 영입하고 뭐 나름 충실하게 스토브리그를 좀 그렇게 했어요. 지나갔고, 키움 같은 경우에도 뭐 역시나 키움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정우 앞에 주자가, 키움도 문제점 그거죠. 이정우 앞에 주자를 못 쌓으면은 힘든 경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치 스미스가 시범 경기 때 다시 하나 갔습니다. 삼성에 1년 있다가 다시 FA로 하나 갔습니다. 하나 갔으니까 오선진이 작년에 삼성에서 그래도 알토란이었거든. 진짜 알짜배기였습니다. 연봉 대비 진짜 알짜배기였고, 오히려 김상수보다 낫지. 김상수 얘기 안 했네. KT 경기 설명하면서 우리 상수 얘기를 안 했네. KT가 또 올 시즌 어마무시한 유격수를 영입했죠. 삼성에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안 했죠. 거의 뭐 니 가라. 우리 저기 뱀뱀이 이재현이 키울 거다. 삼성에서 그냥 대놓고 김상수를 버렸다고 보시면 돼. 그 이재현이를 이제 한테 유격수 기회를 주려고 뭐 대놓고 김상수 FA 거의 뭐 시도도 안 했습니다. 시도도 안 했고, KT가 이제 심우준이 저기 수비가 굉장히 괜찮은 선수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선수인데 이제 걔도 입대를 하는 바람에 김상수를 어쩔 수 없이 영입을 했고, 뭐 상수야 가서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삼성 팬이지만 상수야 열심히 해. 돈 받은 만큼 돈값 해. 우리는 이제 이재현을 보는 재미로 야구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어쨌든 이 경기 안우진하고 버치 스미스 둘 다 얘들도 키움도 이제 불펜 싸움 가면 하나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불안합니다. 하나에 또 우리 보고 싶다. 작년에는 그래도 보고 싶다가 제 역할을 해줬는데 올해도 제 역할을 해줄지. 그리고 뭐 둘 다 안우진이나 버치 스미스나 둘 다 호투할 거라고 봅니다. 호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언더 쪽을 보는데, 어쨌든 구기하는 불펜 싸움 가서 언더 게임이 오버로 훅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시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애들이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힘이 좀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 뭐 불펜이 또 박살 나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개막전이고 이제 시즌 초기 때문에 불펜이 그래도 와르르 무너지고 뭐 그런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키움 승에 7.5 기준 저득점 경기, 오늘 두 투수의 호투를 예상하면서 저득점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